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프랑스 능력 자격 시험은 델프 배앙 실전 문제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 정은영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전반적인 강의의 특성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강의의 큰 특성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 강의는 주제의 적중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델프 시험에 출제되어질 수 있는 영역별로 주제들이 물론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죠. 하지만 어떤 주제들은 항상 어느 영역이든 상관없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떨 경우에는 우리가 강의한 내용이 실제 델프 시험에 어떤 영역이든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실제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문제 구성의 유사성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습을 할 때 내가 문제를 풀어본 그런 순서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순서와 거의 흡사하게 배치함으로써 실제 시험을 볼 때 연습할 때 그런 구성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문제 구성을 실제 시험에 맞추어서 최대한 배치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특정 영역, 예를 들어서 구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술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형에 응시자 각자 자기들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특성들을 진짜로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수십만 가지의 시험을 보는 사람들만큼의 유형 수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교정을 받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영역에서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표준적인 답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경우를 몇 단어만 바꾸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험에 응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그러한 강의 내용들이 시험에 똑같이 나오면 좋겠지만 거의 그런 확률이 사실 드물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똑같이 나오면 이 델프 시험은 프랑스에서 문제를 가져다 시험을 보는 건데 문제가 똑같이 될 확률은 상당히 희박하긴 해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나 수거, 어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 때마다 계속 외우라고 강조를 할 거예요. 그러한 어휘나 단어, 표현들은 주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서든 써먹을 수 있는 이러한 표현들이에요. 또는 어휘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다 보면 실제 시험을 볼 때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력이나 또는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듣기와 관련해서는 먼저 첫 번째 유형에선 대화체의 문장을 듣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이 부여되고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을 듣고 답을 쓰거나 또는 고르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실제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래요. 먼저 스포츠 클럽 가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을 구매했는데 그 옷에 문제가 생겨서 옷을 교환하기 위해서 의류점에 가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를 설득하여 외출하자는 내용으로 친구 간에 벌어지는 대화예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의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논리적인 이유를 대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겠죠. 그 다음 홈스테이 가정에서의 문제점, 이거는 뭐냐면
학생이 프랑스로 어학연수를 갔다는 가정하에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홈스테이 하고 있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연수 담당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듣기의 두 번째 유형은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앵떼가뷰를 우리가 주로 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먼저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웃 간의 축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답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해변가 청소라는 사회적인 어떤 요새 캠페인 중에 하나죠. 해변가를 깨끗하게 청소하자는 캠페인과 관련돼서 이것과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구온난화 현상,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그 사람에서 다양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과정, 이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그러한 내용이 두 번째 앵떼가뷰에 해당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듣기 유형의 세 번째는 르뽀 형식이에요. 어떠한 주제를 바탕으로 쭉 흡복다주에 관련된 내용을 들려주고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전거 학교,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전거 학교라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하나 다뤄놓고 그 자전거 학교가 무엇이며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진행 과정이 라는 내용의 흡복다주를 듣고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이들, 프랑스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 중에 여름방학 때 바캉스를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 추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흡복다주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거나 쓰는 그러한 문제로 듣기가 진행이 돼요. 그 다음 독해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리상에 대해 연관된 것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제시가 되고 지시사항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각 칸마다 맞다 틀리다를 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냐면 먼저 프랑스어 수업과 관련해서 조건들이 나와요. 뭐 가격이 얼마여야 된다, 뭐 초보자여야 된다, 어떤 수업을 뭐 델프 시험이 한다, 이러한 조건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예시문으로 어학원, 어학학교가 제시가 돼요. 그 중에 제시된 조건에 해당되는 것에 위 또는 농에 해당되는 것에 표시를 하는, 그게 바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관광을 하게 되는데 관광과 관련한 조건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관광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각 관광지에 대해서 내가 이 시험에서 지시하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키는지 만족시키지 못하는지를 표시하는 이 문제가 나와요. 다음 세 번째는 식당 선택에 어떤 계기, 생일이면 생일, 뭐 어떤 계기를 가지고 식당에서 어떤 친지들 또는 친구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시사항이 나와요. 이를테면 무슨 뭐 채식주의자라든가 아니면 뭐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쭉 잘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당들에 해당되는 게 조건이 나오고 식당들이 나오고 그 식당들에 대한 설명 중에 지시사항에 나와 있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표시하는 게 나와요. 이게 독해 첫 번째 유형이에요. 다음 독해 두 번째 유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주는 텍스트가 좀 긴 건데 역시 사회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현상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주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객관식 또는 주관식의 답을 쓰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먼저 비디오 게임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어떤 타인에게 비방의 글을 썼을 때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는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적 봉사와 관련된 그런 활동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장문은 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 장문에 대한 거는 배앙의 경우 주제가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어떤 특정한 주제를 주어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그 우리가 강의 중에 살펴볼 주제는 이거예요. 인터넷을 통한 물건 구입에 대한 의견을 쓰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지나 메일이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쓰거나 또는 답장을 하거나라는 형식으로 진행돼요. 구체적으로 여행을 마치고 나서 친구한테 여행에 대해서 자기의 느낌을 쓰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 나올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구와 우연찮게 연락. 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인터넷과 연관되죠. 그런 페이스북 특정한 어떤 매체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게 돼서 소식을 주고받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전원 생활을 하면서 도시에 사는 친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안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근무 조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하나를 잡아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경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장문에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는 기술 변화, 최근에 많이 발달된 첨단 기술의 발달과 관련해서 의견을 쓰는 것. 그리고 역시 근무 조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자기 직장 상사에게 글을 쓰거나 제안을 하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다음, 구술의 경우는 첫 번째 유형으로서 엉트티안 드리제라고 해서 자기 인적 사항과 포함된 기호들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동과 관련해서는 주말 또는 방학 때 관련된 내용들, 계획, 공부를 하고 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응시할 대상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습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있느냐 또는 나쁜 습관이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구술 유형으로서 바로 역할 분담 학습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다룰 것은 바로 해외여행을 주제로 친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즉, 자, 내가 응시자가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친구 역할을 하는 감독관이 이상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거절을 해요. 그거를 설득을 해서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친구에게 자기 친구들이 며칠 이 공간에서 좀 묵게 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친구가 싫다고 거절하죠. 그래서 그 거절하는 친구를 설득하는 바로 그런 것이 여기에 내용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또한 역시 똑같이 같이 사는 친구의 나쁜 습관을 주제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공간을 사는 친구의 나쁜 습관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또 불평이라기보다는 항의를 하고 이걸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대화가 진행돼요. 그 다음 직장과 관련해서, 직장 업무와 관련해서 회의를 준비하는 또 다른 동료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 직장 동료 역할을 하는 감독관과 토론하는 그러한 주제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역시 직장과 관련된 일인데, 회사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장한테 건의를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역할 분담 학습은 바로 어학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학 연수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다른 학교하고 어떤 자매결을 맺는다든가 이러한 것을 제안하고, 물론 이 선생님 역할하는 감독관은 계속 몇 번의 반대를 할 거예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구술 마지막 유형은 짤막하게 주어진 기사를 읽고 그 기사를 요약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에너지 전략과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그러한 기사가 한 8줄 정도 나오면 그걸 읽고 요약을 한 다음에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또 하나는 카풀,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죠. 카풀에 대한 기사 흡복다주 읽고 역시 요약을 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카풀에 대한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찬성이다, 반대다. 그 다음 교육과 관련해서 자녀들의 성적이 너무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어린 자녀들의 학교 성적에다가 너무 중요성을 부여해서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하는 기사를 읽고 요약하고 자기 의견 얘기하는 게 나올 것이고요. 다음 스포츠 정신의 필요성이에요. 기업에서, 즉 기업에서 스포츠 정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관련된 기사를 읽고 요약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 배양 실전 문제에 대한 집중 요약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저 내용들은 이런 이제 내용들로 우리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텐데, 이 강의 내용은 실제 여러분들 델프 시험을 볼 때 최적화될 수 있는, 합격하기 위한 최적화된 어떤 전략에 의해서 강의 내용을 구성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힘들더라도 열심히만 하시면 실제 시험 볼 때는 당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서로 질문과 또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충실히 답변을 해주면서 강의를 좀 더 알차게 꾸며갔으면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게 될 배양 실전 문제,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제가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쫓아와 주시면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레, bonne chance.